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의 이미지는 지점에 가서 직접 돈을 맡기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지나 다가올 미래에는 디지털화된 금융으로 시간, 공간의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지점이 없는 은행이 나타났고 우리들은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핸드폰만 사용하는 모바일 온리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스마트폰만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금융사들은 앞다투어 인공지능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상담원 대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봇이 금융상담과 상품 거래를 도와줍니다. 여러 산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금융권이 서둘러 인공지능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모바일 온리, 즉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은 높여줍니다. 각종 언론에서 미래의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은행원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원들의 주 업무인 금융상담은 비중은 많은 반면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에 속합니다. 전화응대, 상담 직원들의 경우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챗봇을 도입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성 높은 사람 대신 인공지능 챗봇으로 대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 마이크 코벳은 미국 은행의 콜센터 직원을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기술 개발을 위해 한화로 연간 9조 6천억 원을 투자해왔다고 합니다. 세계의 여러 은행들이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금알못을 금자랄로 만들어드리는 스마트 금융자산관리 조정기 나 혼자 한다. 안녕하세요. 금융지식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마트 금융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은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현재 모습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은행 지점에서 거래를 하는 상상을 하진 않으셨나요?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이 고도화, 선진화되면서 금융산업은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혁신을 가져오는데요.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초창기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전문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있죠? 누구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김광석 전문가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이제 변신 로봇이라는 뜻이겠죠. 변신하는 기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형태가 변화한다라는 뜻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의 아날로그 경제하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탐색을 하는 것도 신문으로 정보를 탐색했다면 이제 포털을 이용해서 정보를 탐색한다.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도책에 의존해서 길을 안내받다가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길을 안내받는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이를 달래는 것도 어쩌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딸랑이로 달랬었다면 이제는 유튜브로 달래는 모습, 이런 것들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책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왔다면 이제 디지털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의 변화,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고, 그런 삶의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은행 서비스를 전달하다가 이제 인터넷 뱅킹,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트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영화 트랜스포머가 떠올랐었거든요. 우리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 김광석 금융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미래의 금융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 지점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죠. 카카오뱅크처럼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상관이 없지만 지점을 보유한 은행들은 지점 수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최근 국내 시티은행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티은행은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2019년 국내에는 36개의 점포만 있는데요. 한때는 126개까지 있었습니다. 2017년 디지털 채널 강화 등을 이유로 점차적으로 지점 수를 줄여왔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700개에서 1000개 가까이 되는데 말이죠. 미국 시티은행의 경우 어플을 통해 개인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이점은 당행 고객이 아니어도 별도의 인증만 거치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국내는 아직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비대면 거래를 중점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지점 방문은 카드를 바로 발급해야 한다거나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분들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점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느낌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융사도 변화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사용자들도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걱정이 있죠. 2019년 금융포럼에서 카카오뱅크 담당자는 성공 요인을 와우! 익스피리언스로 꼽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년 8개월 만에 고객 수 9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해요. 어플 사용자들에게 와우! 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주지 않으면 그 어플은 곧 삭제. 카카오뱅크도 은행 거래를 위해서 이용하지만 결국 어플을 이용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완결성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고객들일수록 가입 상품 수도 늘어난다는데, 만족이 곧 신뢰도로 연결되고 상품 가입으로도 이어진다니 새로운 경험, 좋은 경험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이제 금융 어플은 증권, 보험, 자산관리와 같은 서비스와 함께 유통, 문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었죠. NH농협은행은 오런뱅크 서비스를 이미 2016년에 출시했는데요. 간편한 송금, 결제, 대출, 비대면 계좌 개설도 할 수 있고요. 일정 관리와 경조금 서비스, 오토론 보험 서비스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갈 때 간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영업점에서 외화 환전을 한 다음 어플을 통해 축제나 여행 정보 등을 검색하는 말 그대로 이 어플 하나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자산 관리에서 시작해 가계부 정보, 예상과 소비에 따라 상품 추천, 생활 정보에 유통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자산관리 어플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에 2+1 정보를 준다거나 관심 있는 상품에 세일 정보를 준다면,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한 할인 정보나 예매 정보를 준다면 어떨까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의미에서 상상 속 미래금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전문가가 생각하는 미래의 스마트 금융, 특징은 뭘까요? 김광석 금융 전문가님, 대답해 주세요. 네, 그 금융 서비스를 막론하고 모든 산업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거대한 물결처럼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6가지 물결로 정리를 한 바 있어요. 그 첫 번째 물결이 바로 비대면화입니다. 이제 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렸다면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린다. 비대면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실감화입니다. 초실감화. UX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보고 구매를 한다. 구매 여부를 경험해보고 결정한다. 이걸 유저 익스피리언스, 초실감화의 개념입니다. 주로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누리기 전에 온라인이지만 지금 현재 은행 창구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비 환경, 금융 서비스의 소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초실감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인 은행이라고 런칭이 되더라도 실감화된 말 그대로의 그런 키오스크와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UX, 초실감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거대한 물결이라는 것은 아마도 실시간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리려면 뭐 떼야 될 서류들도 많고, 가는데 30분, 기다리는데 30분, 뭐 전체 인증되는 데까지 뭐 하루 이틀, 그런 시간이 걸려서 뭐 몇천만 원 대출이 승인이 나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한 대출은 3분 만에 마무리된다는 거, 실시간화라는 거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맞물리는 것이 초맞춤화라는 트렌드입니다. 초맞춤화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금융 서비스 소비자의 어떤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내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 투자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로보어드바이저도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채무 상환 능력을 그 사람 개개인의 태도까지 판단을 해서 초맞춤화된 금리와 그 대출 규모를 결정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초맞춤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보험 서비스도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위험률을 미리 계산하고 실시간화된, 그리고 초맞춤화된 맞춤화된 보험료 상정까지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초맞춤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이 물결 또 한 가지가 탈경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금융 기업들이 자꾸 IT 기술을 이용해서 언번들링된 금융 서비스를 기존 금융사보다 더 잘 전달하더라. 그러면 이 구글은 도대체 IT 기업이냐, 포털 기업이냐, 금융사냐, 아니면 자동차 기업이냐,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탈경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두드러지는 물결 하나가 서비스화,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은 금융산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산업에 걸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은 어차피 금융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더 서비스화할 수는 없지만, 제조업의 경우 혹은 1차 산업과 같은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1차 산업, 2차 산업의 경우에는 그런 상품을 삼성페이 결제나 어플 결제 같은 건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앞서 말한 것들이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금융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더 편리하게 바뀌는 스마트 금융 기술. 스마트 금융을 잘 활용하는 스마트한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스마트 금융으로 스마트한 지식인이 되어 보아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